정부가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키워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올해 문화정책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산업 지원책도 마련됐는데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지금 상황인 만큼 코로나19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관광업계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뭐 하늘길, 백길이 다 막혀버리고 지금 유엔 회원국 중에서 190여 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황들을 걸어놓은 나라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외로 가는 길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니까 이거 관광이랑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작년만 해도 1,75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역대 최대 들어왔죠. 1월 좋았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저도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 2월 한 달간 약 50개의 네. 중소여행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아. 외국인 관광객들 들어오는 율도 한 43.7%. 네. 2월 달에요. 그다음에 국민이 나가는 것도 2월 달에 62.3%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3월 들어와서는 더 이게 더 늘어난 늘어나겠죠. 것이죠. 예. 그래서 관광업계가 정말 총체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정부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 이렇게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처음이 아무래도 우선은 이제 어려우니까 금융, 네. 재정 이런 걸 지원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중소 관광업체들이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를 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담보로 특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500억을 마련을 해서 네. 그 이자율도 한 1% 정도로 이렇게 아주 낮게 저희들이 지금 해서 융자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800억 그것을 더 확보해서 또 융자금을 더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광업계 대출해 줄 수 있는 융자는 한 6,250억 정도로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금들을 또 상환해야 되잖아요. 빌려간 것들. 네네네. 그 올해 원금 상환해야 될 이 관광업계가 1,262개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또 1년간 유예를 하고 그렇게 되면 1,500억 정도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제 지원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관광 호텔들의 그 부가세를 돌려주는 네. 그 환급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제도도 올해 말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네. 22년까지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신고 납부 또 1년 유예하는 거, 또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같은 것도 1년 납부를 연장해주는 예. 그런 조치도 했고요. 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재산세나 종부세 이것도 지방 자치단체에서 감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말 고심이 느껴지는 대책들인데 계속 이제 뭐 업계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버틴다곤 하지만 그 버팀이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들을 잘 활용해서 그래도 버팀의 기간을 늘려서 결국 코로나19를 종식하는 그때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뭐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콘서트가 줄줄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건 최대한 피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긴 한데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분들이 참 활발히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한류 붐, 신한류 붐에 뭔가 타격을 입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예,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빨리 조속히 안정화되는 것이 우리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하는 데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사실 방탄소년단 이제 미국의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도 1위 했죠. 그 4월 달에 계속 예정됐던 그 월드 투어 콘서트가 20만 명이나 관람 예정했는데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국내뿐만 아니고 좀 해외도 타격을 좀 많이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조기에 종식이 되고 우리는 그걸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류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사실 기획, 제작, 유통, 소비 이런 단계별로 그다음에 또 출판이나 영화나 게임이나 또 방송,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만화 뭐 이런 전부 다 이게 장르별로 해서 예. 맞춤형 저희들이 지원책을 두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또 좋은 콘텐츠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담보가 없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보가 없는 창작자들을 위해서 올해만 해도 한 800억 정도 모험 투자 펀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예. 그 외에도 또 여러 인력을 지원하는 문제들, 뭐 봉준호 감독도 영화 아카데미 출신입니다만 영화 아카데미나 게임 인재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력을 양성해주고 또 심지어는 뭐 번역 인력도 양성하고 또 더빙해주는 문제, 또 현지에 맞는 언어로 고쳐주는 문제 등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한류가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네.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업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정말 역사상 우리나라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소식들을 기생충이 불러오면서 굉장히 좀 큰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모두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상치 그렇습니다. 못한 이런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극장가에 사람이 없다고 해요. 이게 뭐 16년 만에 네. 최저 수준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아무리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해도 예.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안 간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요즘에는 대책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만만치 않은데요. 예. 지금 이제 공연예술 파트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한번 나눠보면 공연예술 파트 저도 얼마 전에 대학로를 다녀왔지만은 예. 뭐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죠. 네. 언제쯤 다녀오셨나요? 지난주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요? 예. 네, 뭐 그 전에도 다녀왔고요. 그런데 어떻든 올해 저희가 이제 어느 때보다도 예술인들의 이제 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올해 190억 원의 이제 생활안정자금, 전월세, 뭐 주택 구입하는까지 포함합니다. 네. 그리고 창작 준비금으로 이제 한 분당 300만 원씩 해서 12,000명을 이렇게 하는데 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이번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30억 원을 앞당겨서 용자 비율도 통상회역보다 1%를 낮춰서 예. 1.2%로 저희들이 또 대출해 주는 것도 더 액수를 2배로 늘려서 해주려고 그러고요. 네. 또 이 창작 준비금도 일종의 실업급여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네. 그것도 앞당겨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전적인 지원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또 하시는 방역 같은 경우도 네.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고요. 네. 영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화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방역 문제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또 여러 극장들이 되든 아니면 영화 제작하는 그런 입장이 되든 네. 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원래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뭐 개최를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역 네. 예선들 올림픽 예선들도 줄줄이 지금 취소 예. 연기되고 취소가 있잖아요. 되고 예. 있죠.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예선전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들이 본선 출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부 종목은 예선전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는 2주 전에 가서 참전할 수 있도록 미리서 네. 지금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선수들은 거기에 맞춰서 최선의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은 특별 전담팀을 마련해 가지고 또 과학적인 훈련, 또 영양 측면 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문체부의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업무 계획을 저희가 좀 보니까 네. 그 키워드를 하나로 압축을 요약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신한류라고 합니다. 신한류가 기존의 한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네.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신한류 어떤 거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한류나 신한류나 같은 한류인 건 분명한데요. 네. 원래 한류란 말이 1997년도에 H.O.T 공연 때 네. 중국의 언론에서 나온 말이죠. 네. 예. 그걸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방송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K-팝으로 그다음에 영화나 이런 장르로 계속 나가던 것이 지금은 대중문화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측면에서 입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종합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대중문화를 넘어서서 여러 문화 장르로 우리의 전통 문화나 음식이나 심지어는 이제 문학 또는 우리의 전시, 미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류가 단순히 문화 상품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런 제조업들 나와 있는 한국 제품들과 연계를 해서 수출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서로 한류하고 산업하고 연계시켜서 한류 스타들하고도 연결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한류 행사에 이 기업들의 또 제품 홍보하고도 같이 이렇게 결합하는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입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한류를 통한 요 마케팅을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대대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장르를 넓힌다. 그다음에 다른 산업과 연계를 시킨다. 그리고 마케팅도 각 나라의 문화 코드에 맞춰서 맞춤형 그 마케팅을 한다. 이런 세 가지 조금 더 강화된 특징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른바 신한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모쪼록 한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 해를 마련하기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